자, 이제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에까지 배운 게 체어인, 명사, 대명사, 수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관계어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는 자,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먼저 조사의 종류를 먼저 기억해 놓고요. 자, 종류는 뭐가 있냐 하면은 먼저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 주는 격조사가 있고요. 먼저 격조사. 그다음에 의미를 덧붙여 주는 보조사가 있어요. 자, 보조사.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접속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격조사는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주니까 문법적 관계겠죠. 그래서 얘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조사는 의미를 덧붙여주니까 의미적 관계겠죠. 그래서 얘는 의미적 관계고요. 얘는 단어나 구를 이어주는, 얘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중요한 게 먼저 문법적 관계는 문장 성분의 자격, 문장 성분은 다시 얘기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해당되는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기억해놓고요. 자, 이제 각각 하나씩 격조사부터 할게요. 자, 먼저 여기는 네 번째. 관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체험과 관계한다는 말이겠죠. 자, 먼저 일단 참고 하나 써놓고, 조사는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 그런데 왜 의존 형태소를 품사로 품사라고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자,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밥을 밥이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는 한번 해볼게요.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조사가, 이게 이가 주격조사, 을이 목적조사, 이다가 서술조사. 자, 조사 앞에는 체언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조사를 다 한번 지어볼게요. 이 조사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밥이라는 의미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말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얘는 안 변하는 어간, 얘는 어미. 물론 어미도 의존 형태소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어미를 다 지웠다 한번 해볼게요. 어미가 없다면 어간만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말과 분리가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의존 형태소인데 품사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품사 인정 이유 이렇게 나오면요, 결국 앞말인 체온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사는. 그래서 앞말 즉 체온과 앞말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앞말과 분리가 가능하니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조사는 의존 형태소지만 뭐로 인정한다고요? 품사로 인정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각각 이제 격조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격조사.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 준다고요. 자, 격조사의 종류에는 자, 그러면 조사 앞에는 반드시 체언이 온다며요. 그래서 체언 플러스 조사가 오는데 얘는 혼자 쓸 수 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자, 항상 이렇게 관계를 해야 하니까 붙여 쓰겠죠. 이렇게. 그때 이 조사가 어떤 조사가 오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고요. 문장 성분 어로 끝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자 7개가 결정이 된다고요. 자, 먼저 주격조사가 오면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자, 조사가 누가 오냐에 따라서 자, 문장 성분인 어로 끝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결정되니까 자, 먼저 주격조사 자, 먼저 은는이 있고요. 이가가 있고요. 깨서가 있고요. 도가 있는데 자, 체험 플러스 은는이가 깨서도가 되면 다 주어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자, 은는하고 도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보조사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주격조사는 얘가 주격이고요. 얘가 높임이니까 이가의 높임이니까 얘도 주격이겠죠. 그런 반면에 은는하고 도는 자, 주어 역할을 하지만 얘는 보조사라는 말을 잘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에서라는 말 잠깐 함께 해서 에서는 주로 단체를 나타낼 때요. 단체가 오는데 여기다가 이가를 넣는데 말이 돼요. 그러면 얘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런 반면에 얘가 이가를 넣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야. 얘는 부사가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부에서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이가를. 자, 정부가 입시안을 발표했다. 되네요. 그래서 자, 그럼 정부가 그러니까 얘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 태희는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자, 태희는 정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일하는 공무원이다. 말이 안 되니까 얘는 부사격이 되는 거죠. 얘는 부사가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러니까 체험 플러스 조사가 오는 거에 따라서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자, 부사가 된다고요. 자, 주격조사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목적격 조사 그럼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목적조사는 을을 이렇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이 주어고 얘가 목적어라고요. 나는이 된다고 해서 주어가 된다고 해서 는이 주격조사가 아니라고요. 보조사라고요. 자,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먹다가 맨 끝에 있으니까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 자, 복격조사가 있다고요. 복격조사. 복격조사는 보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격조사는 문장 성분인 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조사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복격조사는 자, 보어가 된다고요. 그럴 때 이 보어가 우리한테는 좀 중요하죠. 자, 복격조사. 자, 복격조사는 이하고 가가 있어요. 그러면 주격조사 이하고 가가 똑같이 이렇게 있네. 그렇지만 요 뒤에 서술어가 되다인 가능이나
아니다인 자 부정이 오면은 되다나 아니다 앞에 있는 이 체험 플러스 이가는 얘는 복격조사가 되니까 보어가 된다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혹 학생들 중에서 안타가 왔을 때 보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니다는 형용사고 안타는 않는다가 되니까 얘는 동사거든요. 품사도 다르고요. 음절의 개수인 글자의 개수도 다르잖아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고요. 이다하고 아니다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다는 서술격 조사고 아니다는 형용사인데요. 자, 무슨 말이겠죠? 되다나 아니다 꼭 기억해 놓고요.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험 플러스 이가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럼 되다 앞에 체험 플러스 이가는 주어가 아니라고요? 주어는 여기고요. 자, 주어가 여기고 얘 기본이 훌륭하다인데 맨 끝에 쓴 게 아니니까 기본형이 있다는 건 동사이면 형용사밖에 없어요. 단 문장 성분이 관형을 하고요.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사는 기본형이 없죠. 기본형 있는 게 맨 끝에 쓰는 서술어 문장 성분이 맨 끝에 하면 관형을 하고요. 관형어이고 품사는 훌륭한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겠죠. 자, 되다나 아니다 앞에 체험 플러스 이가는 얘는 보어가 되는 거고요. 얘가 서술어가 되니까 보어 역할을 하는 자 이는 얘는 복격조사가 된다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자, 이번 서술격 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서술격 조사. 그럼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서술격 조사는 앞에서 배웠듯이 이다, 이고, 이니, 이명 활용을 하죠. 활용을 한다는 거는 어감과 어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감과 어미를 갖고 있다는 거는 가변어라고요. 유일하게. 자, 그래서 조사 중에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는 이렇게 이다 하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체언 뒤에는 조사밖에 못 온다고요. 체언 뒤에 조사가 체언과 관계한다 해서 관계어이라고 조사가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 가변어라고요. 가변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태희는 천사이다. 그러면 체험 플러스 은행에서는 주어가 됐다고 해서 얘는 보조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천사 명사 이다 이렇게 나왔죠. 서술격 조사.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얘는 조사, 서술격 조사. 그래서 서술어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태희는 천사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 이 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니? 어미요. 그럼 얘가 어간이라고? 얘는 어간이 아니죠. 얘는 분명히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올승은 조사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앞에가 모음으로 이렇게 끝나 있으면 그러면 이는 생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는 이가 생략된 서술격 조사라고요. 어미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쭉 기가 있죠. 이 다도 어미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라고요. 요거 잘 해놓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관형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 다나. 관형격 조사니까 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관여가 된다 이렇게. 자,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고향. 관형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온다고요? 체험밖에 올 수 없다고요. 네. 자, 나의 고향 할 때 얘의 준말이 내겠죠.
그러니까 이 내는 다시 풀면 나인 대명사에다가 플러스 의인 관형격 주사니까 품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해서 내 고향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죠. 자, 내가 갈게 할 때는 얘는 나의 준말이 아니죠. 나의가 갈게? 그럼 얘가 관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때? 이럴 때는 주격조사 가 앞에는 내를 쓰는 거고, 자, 나는 쉴게 하면 보조사 앞에는 나를 쓰죠. 이럴 때 격조사 앞에 가 앞에 내는 나의 준말이 아니라고요. 요것만 하나 조심하면 되고요. 자, 이제 관역조사 했고,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혹격조사가 있죠. 혹격조사. 호라는 거는 불호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독립어가 된다. 이렇게 독립어. 했을 때, 혹격조사는 이렇게 아, 야, 여, 뭐 이런 게 혹격조사죠. 그래서 얘는 독립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얘죠. 자, 가장 많은 조사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먼저 자, 부사격 조사, 부사가 되겠죠. 얘는 부사가 된다고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최소한 외워야 할 게 물론 많아요. 거의 20개 가까이 되지만 우리가 꼭 외워야 할 거는 자, 로, 와가, 게, 그 다음에 보다 정도. 얘는 양 사이드에 뭘 붙어도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얘는 붙이면 안 되고요. 자, 이럴 때 자, 여기에다 넣는 게 체험 플러스 로, 와, 가, 깨. 깨서는 주격조사고, 깨는 에게의 높임인 부사격조사고, 자, 보다 비교 부사격조사고, 자, 물론 기타 등등 더 많아요. 자, 여기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부사가 된다. 잘 기록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먼저 조사의 종류는 주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있고, 복격 조사가 있고, 서술격 조사가 있고, 관형격 조사가 있고, 혹격 조사가 있고, 부사격 조사가 있다고요? 선생님, 품사는 9개인데 왜 조사는 7개밖에 안 돼요? 아, 다시 얘기하면 문장 성분의 결정을 하는 게 격조사라고요. 문장 성분은 7개밖에 없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가 있으니까 7개 맞네요. 자,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자, 해놓고 여기다 참고 한번 볼게요. 참고. 이형태라는 게 있는데요. 자, 먼저 이형태 한번 볼게요. 이형태. 요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야.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모습인 형태는 다른데 모습은 다른데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자, 의미는 관계없이 모습이 형태만 달리 쓰는 걸 이 형태를 하는데요. 자, 먼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요. 먼저 의문문적 이형태라는 게 있어요. 의문문적 이형태. 주로 조사는 의문문적 이형태를 많이 쓰죠. 자, 의문문적 이형태. 그 다음에 형태론적 이형태. 자, 먼저 의문문적 이형태는요, 특히 조사예요. 조사 앞엔 체언이라며, 체언 뒤에, 체언에 종성인 받침이, 종성이 받침이죠. 받침이 있냐, 종성인 받침이 없냐에 따라서 자, 형태를 달리 쓰는 거를 의문문적 이형태라고요.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앞에가 종성이 있을 때 승운을 보아라. 태의를 보아라. 앞에가 받침이 있으면은 을을 쓰는 거고요. 앞에가 받침이 없으면 늘을 쓰는 거. 이게 음문적 형태라고. 승운과 학원에 갔다며. 태의와 학원을 갔다며요. 이해했죠? 자, 이런 것들 해당하는 게 음문적 형태라고요. 자, 두 번째는 어간이 있으면 어미가 있겠죠. 자, 했을 때, 자, 어간이 양성을 쓰면, 양성모음을 쓰면 이렇게 어미인 아를 쓰죠. 어간이 음성모음을 쓰면 어미는 어를 쓴다고요.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앞의 형태에 따라서 했을 때, 자, 우선 양성모음이 뭔가 볼게요. 자, 우리의 모음은 천진, 삼지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얘가 아래야. 아래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가 나왔겠죠. 아래아가 밑으로 가니까 우가 나오고 어가 나왔겠죠. 다시 한번 합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럴 때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하늘 같은 남편이라며요. 그래서 얘는 남자의 기운이 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성모음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음성모음이고요. 여기가 중성인데 현대선 중성이 음성으로 많이 가 있죠. 중성모음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다가 있으면 양성모니까 보아가 됐겠죠. 이렇게. 먹다가 있으면 자 앞에가 음성모니까 먹어가 됐겠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음운의적 이형태. 특히 조사는 음운의적 이형태를 많이 쓰죠. 그런 반면에 형태론적 이형태 볼게요. 형태론적 이형태는 자 음운의적 이형태와 달리 어떤 한 특정한 단어만 얘는 특정한 단어에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은 먹다가 있다면 먹어라겠죠. 명령형은. 보다가 있으면 보아라겠죠.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음운의적 이형태가 맞죠. 그래서 얘는 음운의적 이형태인데, 그런데 자 가다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먹다가 있으면 먹어라인데 가다는 가거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라나 아라를 써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거라를 얘만 독특하게 쓰잖아요. 이런 경우가 뭐라고요? 음운의적, 얘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자, 하나 더 보면요. 자, 살다가 있으면 살아가 있겠죠. 그런데 하다가 있으면 아니까 하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하여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아하고 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 이거를 형태론적 이형태. 물론 살았다, 하였다, 당연히 뭐야? 형태론적 이형태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쓰면 자 하였다가 있다고 한 다음에 하았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앗에 대립되는 게 어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시잖아요. 자, 얘를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면 얘는 형태론적 이형태를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우선은 지금 우리가 뭐 했냐? 조사의 종류를 먼저 외워놓고요.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가 있고요. 자, 의미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있다고요. 단어나 자 이어주는 역할하는 접속조사가 있다고요.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사의 종류 중에서 격조사를 했다고요. 자, 격조사 끝나고 자, 이제 보조사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보조사가 있다고요. 보조사. 자, 보조사는 뜻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얘는 의미인 뜻을 덧붙여준다고요. 보조사도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은이 나와요. 이렇게 슬러시 쓰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태희는, 승우는, 태희는, 승우는 이렇게 하니까 의문은 쪽 이형태겠죠? 이 슬러시 쓰면 앞에 의미와 관계없이 앞에가 받침이 있냐 없냐 조사는 이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얘는 대조와 강조 역할을 했다고요. 자, 먼저 대조 한번 볼게요. 태희는 서울대 합격했지만 혜교는 서울대에 떨어졌다. 자, 이럴 때 는 때문에 얘는 대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대조고요. 태희는 반드시 여행을 간다. 이럴 때는 자, 반드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얘는 강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강조고. 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만 한번 볼게요. 만. 태희만 서울대 합격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단독 한정이겠죠. 단독 한정. 태희뿐 다른 사람은 없대요. 자, 태희뿐 다른 사람 없다면 태희만 그렇다며 똑같은 말이고요. 한정. 태희도 서울대 합격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함이겠죠. 포함. 태희부터 그 일을 실천한 다음에 그럼 태희는 얘는 시작이겠죠. 시작. 태희까지 서울대 합격했다며 태희까지 서울대 합격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는 도착과 함께 포함도 되겠죠. 보조사는 약 한 3, 40개가 되는데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것만 좀 외우면 되겠죠. 자, 우리 먹을 거 없는데 라면이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불만은 갖겠죠. 불만. 10개 정도만 외우는 걸로 할게요. 자, 태희마저 서울대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극단이야. 극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희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많은의 준말이 많이겠죠. 이 많하고 이 많은 틀려요. 얘는 종결어미에다가 여기다가 뭐뭐 했습니다 플러스 많은이겠죠. 자, 이럴 때 태희가 학교에 갔습니다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안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뭐 극단. 자, 마지막 10번째 요가 나오는데요. 채연두의 요는요, 얘는 보조사겠죠. 그래서 얘는 같습니다요, 좋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 높임의 보조사. 물론 제가 거기에 갔어요 이렇게 했다 할게요. 그러면 그 요즘에 문법은요, 갔어요 그럼 가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때 요는요, 어요를 종결어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갔어 이렇게 되니까 요는 보조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명사 뒤에는 반드시 나는요, 조사 뒤에는 요는 보조사겠죠. 나요? 보조사겠죠. 나가 대명사니까. 이런 경우 이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접속조사.
세 번째는 접속조사. 단어를 이어주는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연결. 자, 먼저 뭐뭐와 과 의문문적 이형태라고 이렇게 슬러시 쓴 거는 그 다음에 뭐뭐랑 요 이를 쓴 거는 앞에가 받침이 있냐 없냐 그 따른 거예요. 자, 뭐뭐며 뭐 이런 것들이 접속조사죠. 그런데 꼭 조심해야 할 게 여기의 부분이 아까 침에 뭐가 나왔었어요? 부사격 조사에도 에로학계에서 와가가 있었잖아요. 조심해야죠. 자, 먼저 열거가 되잖아요. 열거가 되면 얘는 접속조사가 되는 거고요. 열거가 안 되면 얘는 부사격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사격 조사.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어제 사과와 귤과 배를 먹었다.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나는 어제 사과를 먹고 귤을 먹고 배를 먹었겠죠. 열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조사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어제 태희와 싸웠대요. 태희와 싸웠다. 그러면 얘가 열거가 나는 어디 싸우고 태희도 어디 싸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부사가 되고, 이해했죠? 얘는 접속조사, 얘는 부사격조사 같은 형태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를 했고요. 다시 이제 조사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조사는 체험과 꼭 관계를 해야 한다고요. 했을 때. 자, 조사의 종류는 먼저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주는 격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관계인 의미를 덮어주는 보조사가 있고요. 자,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접속조사가 있다고요. 자, 잘 기록해놓고요. 자, 여기다 참고 하나만 써볼게요. 참고. 자, 먼저 조사의, 자, 먼저 첫 번째 조사의 순서 한번 볼게요. 순서. 자, 조사의 순서. 다시 얘기하면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고요. 자, 우선 조사의 순서는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먼저 격조사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고요. 조사하고 조사끼리 혼자 못 쓰니까 붙여야 돼. 이렇게. 두 번째, 보조사 뒤에 격조사도 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보조사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죠.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렇지만 격조사 뒤에 격조사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 그 조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해 주는데 그 하나 안에서 주어도 되고 관용어도 되고 이럴 수 없잖아요. 했을 때 격조사 뒤에 격조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자, 얘는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있을 수 있고 얘는 있을 수 있고 각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태희는 학원에서만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에로학계에서가 나왔으니까 부사격조사, 부사격. 얘가 보조사. 그러니까 격조사 뒤에 보조사 올 수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태희만을 믿을 거야. 그 만은 보조사, 얘는 격조사, 목적의 조사. 세 번째, 태희만은
날 믿겠지? 그러면 여기는 보조사, 얘는 보조사. 해놓고 물론 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요거 잘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참고 2. 조사는 우리는 생략을 해도요 문법에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뻑하면 조사 생략하죠.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원래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돼야겠죠. 는하고 을을 써줘야겠죠. 그렇지만 조사를 생략한다고 해서 문장 성문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게. 자, 조사가 생략되어도 문장 성문 어렵구나는 7개요. 주어, 목적어, 보어, 사설,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 문장 성문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 하나만 우선 2개만 들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품사인 조사의 격조사 부분이 문장 성문의 자격을 주니까 문장 성문을 알려면 반드시 격조사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나는 밥은 먹었다. 은느는 보조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사용해도요 문장 성문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격조사 대신 보조사로 대용이란 게 대신 사용하는 거야. 대용해도 문장 성문은 바뀌지 않는다. 자,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대용해도 얘는 주어가 아니라고요. 얘는 목적어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나는 밥 먹었다. 그러니까 조사가 생략돼도 얘는 목적어라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은 우선은 자 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는 활용하는 용언인 자 동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용언, 자 체언, 용언.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인, 조사 이렇게 4개를 배웠고요. 지금 나머지 남은 게 몇 개 있어? 5개. 총 9개 품사를 배운다. 의미에 따라서. 자 용언이란 건 뭐냐 하면 활용하는 언어의 준말이 용언이에요. 그러면 이 활용이 뭐냐 하면은 자 활용은 어미가 변하는 걸 활용이라 한다고. 그래서 얘는 어미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어간과 어미를 가지려면 기본형을 가져야 한다고요. 자 했을 때 자 용어는 어간과 어미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어간과 어미는 당연히 붙이겠죠. 이렇게 어간과 어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용언. 그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어간과 어미를 갖는다는 그 무슨 말이냐? 얘는 기본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자 기본형을 갖는다고 했을 때 자 먼저 자 5번째 동사가 있죠. 동사. 동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작용이나 움직임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작용이나 움직임에 해당되는 게 동사고, 반드시 기본형을 가지니까 어간과 어미를 갖는다는 건 뭐야? 얘는 가변어겠죠. 당연히 변하니까 어미가 변하는 게 다 가변어라고요. 그래서 동사, 작용과 움직임. 자 먼저 동사의 종류를 한번 봐야겠죠. 자 종류.
자, 동사의 종류는 크게 나면 이렇게 우선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영어는 자동사하고 타동사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크게 나누면 영어하고 똑같듯이 자, 목적어가 체험 플러스 을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으면 우리는 타동사고요. 목적어 체험 플러스 을을이 없으면 자, 우리는 자동사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체험 플러스 을을이 없어도 타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approach, approach, 뭐뭐에 접근하다. 찾아보면 타동사죠. 우리는 자동사라고요. 반드시 체험 플러스 을을이 있어야 우리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 없으면 자동사가 되죠. 영어 같은 경우 메리 볼게요. 뭐뭐와 결혼하다. 우리는 자동사여야 돼요. 영어는 타동사지만. 이해했죠? 반드시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다시 자동사, 타동사가 우리는 다시 또 나눠진다고. 이게 영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다시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자, 먼저 뭐가 있냐 하면은 자, 우리는 주동사라는 게 있어요. 주동사. 주동사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대비되는 게 이게 사동사예요. 다시 또 능동사에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수동태, 능동태 배웠잖아요. 영어에서요. 이게 피동사라고요. 이제 문장을 배우면 자, 피동표현, 그 다음에 뭐야 사동표현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 부분에서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자, 주동사는 주체가 스스로 행동했다고요. 요새는 주체가 주어라고요. 사동사는 시키사자니까 주체가 대상에게 시켰다고요. 주체가 대상에게 시킴. 반드시 앞에 목적으로 가져야 돼요. 얘는 목적어를 가져야고요. 자, 능동사는 자, 주체가 대상에게 스스로 행동한 거라고. 얘하고 얘는 분명히 틀려요. 얘는 주체만 있는 거고 얘는 대상이 있는 거고 얘는 주체가 대상에게 스스로 행동한 거라고. 물론 얘도 반드시 목적으로 가져야 돼요. 자, 피동은 자, 주체가 대상에게 당한 거라고요. 주체가 대상에게 당한 거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물론 목적 갖는 경우 몇 단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알려주기로 하고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주동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는 크게 나누면 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영어 똑같다고 비슷하면 돼요.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 다시 또 동사를 나누는데 자, 주동사의 반대말이 사동사고요. 능동사의 반대말이 피동사다. 이렇게만 기억해 놓고 우선 동사의 종류는 자, 먼저 목적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타동사, 자동사. 물론 활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활용하냐? 규칙 용어이라는 게 있죠. 불규칙으로 활용하냐? 불규칙 용어이라는 게 있죠. 그럼 뭐 다음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종류 이렇게 잘 기억놓고 자, 이제 동사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하울 문제 여섯 번째. 자, 이제 형용사 한번 볼게요. 형용사. 자,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성질이나 상태. 성질이나 상태. 성격이 더럽다. 성질이죠. 자, 옷이 낡았다, 낡다. 얘는 뭐야 돼요? 얘는 상태겠네요. 자, 그래서 자, 종류 한번 볼게요. 형용사의 종류. 종류는
자, 먼저 두 가지로. 성상, 성질과 상태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성상 형용사가 있고요.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지시 형용사. 동사고 형용사는 기본형을 가지니까, 그래서 어미가 변하니까 용언이라고 한다고요. 기본형 갖고 있는 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게 용언이라고요. 그때 자, 성상 형용사는 예쁘다, 자, 착하다, 뭐 푸르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게 자, 성상 형용사고요. 자, 지시 형용사는 이러하다, 뭐 그러하다, 뭐 그렇다, 이렇다, 뭐 이런 것들 해당하는 게 자, 지시 형용사고요. 우선 종류 좀 기억해놓고요. 자, 형용사는 다시 성상, 성질과 상태의 준말 형용사하고 지시를 나타내는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 이 구조가 지시라며요. 저러하다는 거. 자, 해놓고 이제 자, 먼저 해야 할 게 이제 참고원. 자, 용언이 동사 형용사 하고 있다고요. 자, 먼저 자, 참고원. 다시 얘기하면 용언은 기본형 어미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때 어감과 어미를 갖고 있는 게 용언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미겠죠. 그래서 먼저 어미의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국어에서 만약에 뭐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미예요. 어미는 문학에서도 나오고요. 문법에서도 당연히 어미가 거의 문법의 전체를 많이 차지하죠. 그랬을 때 이 어미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중요하다고요. 자, 먼저 어미의 종류는 먼저 크게 나누면 자, 먼저 자,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선어말 어미에 대비되는 짝이 얘가 어말 어미겠죠. 어말 어미가 아닌 어미는 선어말 어미라고요. 있죠? 자, 이 선자가 앞선자라고.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치는 어말어미 앞에 있어야겠죠. 선어말어미니까. 자, 선어어미는 다시 또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먼저 시간을 나타낸 시제가 선어말어미라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 현재, 자, 미래.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시간 표현을 할 때, 자, 이걸 쓰죠. 그래서 어시나, 아시나, 회상시사음이 더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는이나, 뭐 니은도 되고, 이렇게. 자, 얘는 을이나 먹을 것이다, 뭐 니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높임이 있죠. 높임. 주체어표 성함이 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시, 가시다, 시. 물론 공선 옵이 있어요. 가옵소사, 옵. 뭐 그런 건 잘 안 쓰니까요. 요 두 개만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감과 어미 사이에, 어말어미 사이에 뭔가 가운데 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과 높임은 선어말 어미고요. 만약에 시간과 높임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걔는 전미사여야 돼요. 어감과 어미 가운데 끼어 있으면. 있죠. 자, 어말어미는 다시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종속. 우선은 종결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가 있고요. 전성어미가 있다고. 이렇게 다시 종결어미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전성어미도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먼저 어미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종결어미는 자, 먼저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어요. 이렇게 평서형. 그래서 평서문을 만든다고요. 나는 밥을 먹었다, 평범하게 진술했다고. 명령형 종결어미,
밥을 먹어라. 듣는 청자만 행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청유형 종결어미. 우리 에버랜드에 가자. 그러면 화자나 청자가 다 행동을 요구하겠죠. 감탄형 종결어미. 밥을 먹는구나. 자, 의문형 종결어미. 결국은 이 종결어미가 뭘 결정하냐?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네요. 문장 성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격조사고요. 문장의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의문문을 결정하는 종결어미가 결정하고요. 자, 연결어미는 자,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자, 여기는 문장의 구조에서 쓰는 거고요. 자, 보조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본용어하고 자, 보조용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연결어미 쓰고요. 자, 전성어미 부분은 여기도 안긴 문장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는 안긴 문장.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기. 그 다음에 관형형 전성어미, 관형어가 되겠죠. 부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명사형 어미는 미음, 기. 자, 관형형은 먹은 사람, 먹는 사람, 먹을 사람, 이런 것들이 관형형 어미겠죠. 미음 이런 것들. 자, 부사형 어미는 자, 빠르다, 빠르게. 그 다음에 빠를수록, 빠르도록. 자, 빠르듯, 기타 등등.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선 어미의 종류 잘 기억해놓고요. 자, 요게 다 문법사항이죠. 그때 자, 먼저 선어말 어미에 대립되는 게 어말 어미고요. 어말 어미가 아닌 게 선어 어미라고요. 자, 선어 어미는 시간과 높임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기본형 어간과 어미 사이에 선어말 어미 높임과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전미사라고요. 그러니까 파세어가 되겠죠. 자, 어말어미는 종결어미하고 연결어미하고 전성어미가 있고요. 자, 종결어미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고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의문문. 자, 연결어미는 대등하게 연결하는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서 종속으로 연결하는 건지, 아니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연결하는 보조용 연결어미인지. 자, 전성어미는 명사형 어미, 관형형 어미, 부사형 어미가 있다. 여기까지 자, 어미의 종류 얘기했고요. 참고 1. 자, 참고 2. 자, 이번엔 참고 2. 여기도 이제 중요하죠. 자,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하기. 자,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하기. 동사와 형용사의 형용사 구별하기. 중요하죠. 무조건 기본형 갖고 있으면 동사면 형사요. 조사이다 하나 빼고요. 자, 먼저 동사 형사. 자, 먼저 동사는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우선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 동사는 가능하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요 말 잘 기억해놓고요. 자, 먼저 뭐가 가능하냐? 먼저 기준이 되는 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자, 현재형. 현재형은 다시 또 나눠서 관형형 어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이렇게 있겠죠. 현재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 그 다음에 청유형, 그 다음에 자, 의도형, 목적형, 그 다음에 감탄형. 자, 동사는 우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예를 하나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면 먹다가 있고, 예를 들면
빠르다가 있으니까 동사이면 형용사네요. 기본형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인 때 관형형은요, 동사 같은 경우는요, 얘는 는을 써요. 현재형은 저것을 먹은 사람은 과거잖아요. 먹은. 저것을 먹는 사람은 현재잖아요. 자, 이거 선어어미도 당연히 는을 쓰죠. 먹는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먹는 사람. 관형의 어미겠죠. 기본형 있는 게 맨 끝이면 사수로, 맨 끝이면 관형어니까 어간을 뺀 나머지가 관형의 어미. 자,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자, 빠른다? 빠른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다가 안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빠른 말은 되잖아요. 관형의 어미로. 형용사는 이 앞에 어간이 받침이 없을 때 는을 써요. 이렇게 니은을. 그래서 관형형을 만들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선어음 어미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자, 명령해 한번 볼게요. 먹어라 되네요. 먹어라. 밥을 먹어라. 빨라라 안 되잖아요. 안 되네. 자, 우리 밥을 먹자 되잖아요. 우리 빠르자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뭐 해라. 얘는 뭐뭐 하자. 뭐뭐 하려. 뭐뭐 하러. 뭐뭐 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먹으려 했다며. 내가 그것을 먹으려 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다며. 먹으려. 빠르려는 안 되잖아요. 나는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다며요. 되네요. 근데 얘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만약에 얘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동사는 어간에다가 플러스 능구나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는 어간에다가 이렇게 구나밖에 안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는 밥을 빠르게 먹는구나. 그러면 능구나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얘는 동사겠죠. 빠르는구나가 아니잖아요. 빠르 어간에다가 바로 구나니까 얘는 형용사라고요. 자, 이해했죠? 우선은 동사 형사 구별하기 잘 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없다에 대한 거. 없다 있다를 한번 잠깐 구별 한번 해볼게요. 있다하고 없다. 요 단어는요, 있다하고 없다는 특이하게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구별해봐야겠죠. 자, 먼저 볼게요. 한번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니? 있는이 되잖아요. 야, 여기에 없는 사람은 누구니? 없는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다 뭐야? 동사가 될 수 있겠죠. 어떨 때? 관형이 없을 때. 그런데 자, 여기에 사람이 있는다, 사람이 10명이 있는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아무도 없는다? 이건 안 되니까 이때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겠죠. 야, 여기에 1시간만 있어라. 얘는 되네요. 없어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쓸 때 있어라는 동사고 없어라는 형용사겠죠. 자, 야, 우리 여기 1시간만 있자. 그래, 얘는 동사겠죠. 야, 우리 여기 1시간만 없자. 이런 말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으려 했는데 태희가 가라고 그랬어. 그럼 있으려가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없으려는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으러 왔다. 있으러 왔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있으러 뭐 될 수도 있겠죠. 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태희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구나 되네요. 있는구나가 돼요?
있구나잖아요. 있구나. 여기 사람이 많이 있구나. 자, 여기에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있는구나가 안 되니까 얘 형용사겠죠. 자, 여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있다 같은 경우는 자, 이때만 선어와 어미를 쓸 때는 있는다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만 지금 형용사고요. 나머지는 다 뭐 동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감탄형만 형용사고요. 없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뭐야? 자, 대다수가 관형의 어미만 동사고 대다수는 다 형용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참고 2.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자, 참고 3.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참고 3의 활용인데요. 우선 참고 3의 활용은 3교시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저것만 놓을게요. 자, 먼저 참고 3. 여기는 반드시 시험 나와요. 우리 모의사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중요하니까. 자, 참고 3. 자, 용언의 활용 해놓고 여기다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2교시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때 자, 용언의 활용을 하는 걸로 할게요.